여러분은 지금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밤에 광활한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어요. 보름달빛이 길을 밝혀주고 그 주위에 빛의 원이 보여요. 안전한 대피처를 찾아 여러분은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. 보름달이 차면 나타난다는 늑대인간 이야기가 아니에요. 곧 이곳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. 달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원을 달물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의해 생겨요. 달이 가득 차면 많은 햇빛을 반사하고 반사된 광선들은 지구 표면으로 날아가요. 하지만 육각형의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면서 궤도가 휘어지고 흩어지죠. 그 결과 거의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달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. 달무리의 안쪽 가장자리는 빨간색이고 바깥쪽 가장자리는 파란색이에요. 아름다워 보이지만 구름에 얼음이 있다는 건 이 얼음이 곧 물로 변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의미하죠. 그리고 이 비는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서 미리 대피소를 찾는 게 좋을 거예요. 만약 날씨가 꽤 따뜻하고 구름이 땅과 가까이 있다면 비슷한 현상인 광환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달무리보단 훨씬 작지만 훨씬 더 화려하죠. 안쪽에 푸르스름한 흰색 원반이 바깥쪽에 붉은 갈색으로 변하는 고리입니다. 달무리와는 달리 광환은 물방울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 방울들이 작을수록 광환은 더 커질 거예요. 만약 물방울이 크다면 광환은 달 자체 크기만큼의 밝은 점처럼 보일 거예요. 광환과 달무리 모두 햇빛이 비치는 낮에 생길 수 있어요. 하지만 광환을 쳐다보기 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매우 밝고 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. 대피소를 찾자마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. 우와, 저건 뭐죠? 누가 사진이라도 찍었나요? 아니요, 여러분이 방금 본 플래시는 번개예요. 쾅! 천둥이 엄청나서 집안의 창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. 여기에 여러분이 뇌우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어요. 번개를 보면 숫자를 세세요. 1초, 2초, 3 이렇게요. 천둥 소리가 들리면 그만 세세요. 이제 그 수를 5로 나누어야 해요. 만약 5까지 셌다면 뇌우의 진원지는 1.6km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해요. 만약 뇌우가 시작되기 전에 대피소를 찾지 못했는데 열린 공간에서 뇌우를 만난다면 즉시 고지대로 떠나세요. 산이나 언덕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에요. 나무 밑에 숨을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요. 높은 물체는 번개의 첫 번째 목표물이에요. 전봇대도 위험해요.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뇌우를 만났다면 즉시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나세요. 컨버터블, 골프카트,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확 트인 들판에 뇌우가 시작되면 여기서 가장 키 큰 물체는 여러분이에요. 어떻게든 엎드려서 몸을 가리세요. 혼자가 아니라면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세요. 이제 아름다운 일출을 즐겨봅시다.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빨간 페인트를 쏟은 것 같아요. 이 붉고 아름다운 경치가 지나면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죠. 고기압지대가 방금 지나갔고 지금은 공기 중에 물 함량이 높은 저기압지대가 이어지고 있어서 해가 뜰 때 붉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 우산을 갖고 가요. 아니면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 집에 있으세요.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. 아침에 붉은 하늘 선원이 경고한다. 밤에 붉은 하늘 선원들이 기뻐한다. 가끔 냄새로 비를 예측할 수 있어요. 그건 다 오존 분자 때문이에요. 폭풍기류는 대기권 상층부에서 오존을 끌어내려요. 그리고 폭풍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깨끗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. 마치 방금 깨끗한 물로 바닥을 닦은 것 같죠. 비가 오기 전에 후각이 더 민감해져요. 코 때문이 아니라 더 습해진 공기 때문이에요. 꽃들이 향기를 뿌리고 물 분자들이 그것에 달라붙어서 향을 더 잘 퍼뜨리죠. 그래서 같은 꽃향기가 밖에서나 밀폐된 습한 온실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. 식물 또한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아침에 잔디를 만졌는데 젖어 있다면 오늘은 맑은 날이 될 거란 뜻이에요. 그날 아침 풀 위에 있던 물은 이슬이거든요. 밤사이 가장 추울 때 나타나죠. 맑은 하늘이 지구가 조금 식을 수 있게 해주며 공기 중의 수증기 분자는 다양한 표면에 정착하는 액체로 변해요. 매달린 나뭇잎을 자세히 보세요. 가끔 거꾸로 있을 수 있거든요.
예를 들어 단풍잎은 비 오기 전에 높은 습도에 잘 반응해요. 줄기가 매우 부드러워져서 바람이 나뭇잎을 뒤집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가장 좋은 지표는 솔방울이에요. 씨는 솔방울 비늘 바로 아래에 있어요. 소나무는 바람이 씨를 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소나무는 비가 올 걸 감지하면 솔방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려요. 그러면 솔방울이 닫히고 씨를 물로부터 보호하죠. 그리고 지루한 일기예보 아나운서 대신에 동물과 곤충들을 참고할 수 있어요.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어봤나요? 그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온도계가 될 거예요. 15초 타이머를 맞추고 귀뚜라미가 몇 번 우는지 세어보세요. 그 수에 37을 더하면 화씨 온도의 값으로 실외 온도가 나올 거예요. 이는 대기 온도가 귀뚜라미의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. 얼마나 따뜻한지에 따라 더 천천히 또는 더 빨리 올 수 있죠. 그러니 온도계는 버리고 작은 친구를 키우세요. 만일 곤충을 안 좋아한다면 대신 하늘에서 새를 찾아보세요. 만약 높이 날고 있다면 맑고 화창한 날이 될 거예요.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기압은 새들이 높이 나는 걸 막아요. 마치 은신처를 찾듯이 매우 낮게 떼지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이 맑더라도 기압은 비가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. 강이나 호수 근처에 산다면 두꺼비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비록 가사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요. 두꺼비니까요.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특히 시끄러워요. 두꺼비는 일반적으로 습한 날씨를 좋아해서 그냥 신이 난 거예요. 비가 오면 암컷들이 알을 낳기에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찾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. 아야, 방금 모기가 여러분을 물었어요. 만약 모기가 유난히 공격적이면 빨리 대피소를 찾는 게 좋아요. 이 곤충들은 폭풍우 동안 굶기 전에 미리 먹어두려고 하거든요. 또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우리가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결국 모기에게 더 매력적이게 만들죠. 곤충 또한 천둥번개가 치기 전에 떼지어 모여요. 공기 중에 습기를 좋아해서 춤을 추며 빙빙 돌기 시작하죠. 하지만 그러고 나서 허공에서 사라져요. 그 뜻은 폭우가 내리기까지 1시간 남았다는 뜻이에요. 다음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선 벌들을 지켜봐야 해요.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벌들은 초과 근무를 할 거예요. 비가 와서 다음날 벌집을 떠날 수 없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꽃을 활발하게 수분하죠. 다람쥐는 전 세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요. 보통 추울 때를 대비해 먹을 걸 비축해두죠. 만일 식량 비축을 일찍 시작한다면 혹독한 겨울이 될 거예요.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아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. 도토리를 땅속에 숨기고 다음 걸 찾기 위해 뛰어가죠. 다람쥐들은 종종 먹이를 어디에 숨겼는지 잊어버려요. 이 도토리들은 작은 새싹으로 변하고 모두 다람쥐 덕분에 많은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죠. 동물들은 또한 지진과 같은 재난을 예측할 수 있어요. 과학자들은 한때 유럽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연구를 했어요. 소, 개, 그리고 양에게 추적기를 달았죠. 그 기간 동안 약 18,000번의 지진이 그곳에서 발생했어요.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리히터 규모 4도 12번이나 있었어요. 그리고 매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연구원들은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을 기록했어요. 마치 지진 때를 탈출하려는 것 같았어요. 과학자들은 동물들이 털로 재난 전에 공기의 이온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. 동물들의 좋은 후각 또한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. 가스는 깊은 지하에서 이동해 올라와 표면의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나옵니다. 동물들의 이런 행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요. 고양이, 쥐, 뱀, 그리고 지네가 그리스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었어요. 어떤 물고기는 그 지역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어요. 만약 해안 근처에서 상어들이 돌아다닌다면 먹이를 찾아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바다의 큰 폭풍으로부터 숨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. 해안선에서 가장 나쁜 징조는 갑자기 모든 물이 뒤로 물러설 때예요. 해안선 전체가 보이고 심지어 육지에 남겨진 물고기와 산호도 보여요. 당장 도망치세요. 곧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예요.